네, 이제 우리 초록소프트가 매주 수요일 오전에 저를 포함해서 임직원 분들 한 분씩 돌아가면서 자유주제로 세미나 발표를 하고 있고, 이렇게 한 지가 벌써 한 8, 9년은 된 것 같아요. 거의 한 주도 안 거르고 계속 했었는데, 그날 정말 많은 내용을 다뤘고, 이런 내용들을 우리 그 나스에 잘 저장해서 또 수시로 다시 보고 이렇게 하고 있죠. 오늘은 이제 2025년 12월 31일 이제 마지막 날이고, 이제 오늘은 이제 제 순서가 돼서 발표를 하게 됐는데, 오늘의 주제를 제가 이렇게 한번 생각을 해봤어요. 그러니까 20년 전, 앞으로 5년. 이게 이제 무슨 뜻이냐면, 지금이 이제 2025년 12월 31일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20년 전이면 2005년 12월 말이지. 그때 무슨 일이 있었는지 한번 되돌아보고, 뜬금없이 20년 전을 왜 언급하냐면, 요 근래 어떤 이제 거시경제의 상황, 우리가 이제 열심히 사업하고 있는 이런 환경이 그때랑 비슷한 게 많아. 그때랑 비슷한 게 많아서 과거를 되돌아보면 앞으로 5년, 제가 일단 5년 정도라고 생각을 했는데, 앞으로 5년 동안 우리 회사가 어떻게 하면 좋을지 좀 단서를 찾을 수 있지 않을까. 이런 내용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해보고, 여기 지금 계시는 분들한테도 이것저것 여쭤보고 좀 그러려고 합니다. 근데 이 얘기를 본격적으로 하기 전에 올 한 해 동안 모두 정말 고생 많으셨고, 저를 믿고 참 어려운 상황에 불구하고 이렇게 헌신해 주신 모든 임직원분들에 감사드리고, 이거는 제가 정말 그 고마움이 잊지 않고 있고, 앞으로 장기적으로 그 이상의 어떤 보상이 갈 수 있도록 항상 고민하고 있으니까 같이 계속 좀 잘 해봅시다. 그리고 우리 임직원들도 그렇지만 우리 회사밖에 우리 초록소프트를 또 도와주려고 물심양면으로 또 애써주시는 많은 또 훌륭한 회사들이 계시고, 그런 회사도 고맙고, 또 우리가 부족한 게 많음에도 불구하고 우리한테 그동안 일을 줬던 고객들, 우리한테 기회를 줬던 고객들한테도 감사의 마음을 전하고, 그리고 우리가 지금 회사 창업 후 11년 동안 하고 있는데, 우리가 이제 사실 R&D 과제를 많이 하면서 좀 도움을 많이 받았잖아요. 근데 그 R&D 과제 정부 지원금은 다 국민들 세금으로 조성된 거거든. 우리 그 대한민국 국민들이 이렇게 소득세라든지 막 이렇게 낸 거가 십시일반 모여서 우리 회사가 이렇게 존속하는데 다 큰 도움을 주신 거란 말이야. 그래서 우리 이런 부분을 항상 고맙게 생각해야 되고, 우리 회사가 대한민국의 어떤 이런 자원을 낭비하는 회사가 아니고, 그런 도움을 기반으로 뭔가 이제 사회에 더 많은 거를 좀 여러 가지 의미에서 되돌려주는 그런 회사가 돼야겠다고 다짐을 합니다. 자, 이제 본격적으로 얘기를 하면은 사실 이런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살다 보면 그런 상상 많이 하잖아요. 내가 8년 전에 비트코인을 샀으면, 그렇죠. 5년 전에 엔비디아를 샀으면 이런 생각 많이 하시죠. 언제 테슬라 주식을 샀으면 그런 것도 있고, 우리 이제 개개인의 진로 면에서도 그때 내가 이 선택을 안 하고 저 선택을 했으면 그런 생각 많이 하잖아요. 그러니까 나도 그래. 그런 생각 빠져들면 또 재밌어. 다중우주 이론처럼 그때 내가 다른 길을 갔으면 지금의 나는 달랐을 것 같고 이런 거 되게 재밌는데, 근데 정작 중요한 건 뭐냐면, 오늘 이 순간이 5년 뒤, 10년 뒤에 되돌아왔으면 딱 그 생각을 할 순간이라는 거야. 그러니까 2030년 연말 좀 가서 우리가 2025년 연말에 어떻게 했었으면 더 좋았을 거야. 분명히 그럴 거라고. 그렇죠? 10년 뒤에. 근데 10년이 생각보다 금방이야. 10년 엄청 긴 것 같지만은 지금
각자 10년 전 지금 나이에서 10년 전 빼봐요. 생각보다 그렇게 옛날이 아니지. 그러니까 앞으로 10년 뒤도 그렇게 엄청난 미래가 아니야. 그래서 그때 가면 오늘 이 순간을 다시 반추하면서 아 그때 어떻게 할 거야 이런 생각을 했을 거라고 할 거라고. 근데 우리가 이제 그런 생각을 이제 지금 이 순간 이제 언젠가 그렇게 또 후회하고 또 되돌아볼 그 순간이 분명한데 내가 무슨 생각이 드냐면 그렇다면은 이미 지나가온 과거는 되돌릴 수가 없으니까 이제 그 중요한 게 아니고 오늘 이 순간에 지금 2025년도 마무리된 이 순간에 앞으로 5년간 우리가 어떻게 할지를 고민하는 이 부분에서 과거에 어떤 힌트와 단서가 있을 수 있다는 거죠. 과거에. 왜냐하면 인간은 같은 실수를 반복하는 면이 있거든. 우리가 뭔가 잘 안 돼? 그러면 큰 깨달음을 얻지. 두 번 다시 그렇게 안 해야겠다고 생각하는데 시간이 지나면 망각하잖아. 그래서 똑같은 짓을 또 해. 그러다 그렇게 한 3-4번 반복하다가 이제 큰 깨달음을 얻어서 아, 2번 다시 그렇게 안 해야겠다 딱 생각하는데 그때쯤 되면 이제 나이 들어서 돌아가시는 거지. 그러면 다음 세대가 똑같은 실수를 계속 반복하고 이제 그렇단 말이죠. 그래서 우리가 같은 실수를 반복하는 면이 있는데 다행스럽게도 지금 이런 과정처럼 이야기를 남기고 뭐 역사를 남기고 기록을 남기고 하기 때문에 다음 세대가 그런 걸 보고 아, 우리 앞 세대가 그런 실수를 했으니까 나는 좀 다르게 해야지 이런 생각을 할 수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이 시간이 그런 과정이에요. 그리고 그러니까 뭐 예를 들자면 이런 거죠. 우리가 이제 조선 말기에 일제 강점기를 겪었잖아. 뭐 나라가 없어가지고 뭐 얼마나 힘들었겠어. 근데 그때 우리 선조들은 이런 식의 생각을 하지 않았을까? 우리 그 고구려가 수나라 당나라랑 싸울 때 어떻게 해서 그 외세를 물리쳤는지도 한번 생각해 본다든지 임진왜란이나 병자호란 때 뭐 어떻게 해서 다 물리쳤는지 이런 걸 생각하면서 참고가 됐을 거 아니지.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과거에 어떤 힌트들이 많이 있다. 자, 20년 전이 언제냐면 저 이제부터 본격적으로 얘기를 할게요. 20년 전이 2005년 12월 말이야. 자, 이때 나 개인한테는 어떤 시기냐면 첫 번째 사업을 정리할 때야. 내가 이제 코르소프트라고 하는 첫 번째 회사를 더 이상 못하겠다고 하고 딱 접은 시점이 있대요. 딱 20년 전이야, 그치? 그러니까 지금도 뭐 사실 어찌든 우리 회사가 뭐 일시적인 어려움을 겪고 있어. 근데 비슷한 것도 있고 다른 것도 있다. 그래서 한번 되돌아볼 필요가 있는데 이게 언제부터 시작된 얘기냐면 1997년부터 시작된 거야. 이때 뭔 일 있었지? 대한민국이. IMF. 그렇지. IMF라는 게 있었어. 이게 되게 큰 사건이죠. 뭐 엄청난 사건이죠. 나라가 망할 뻔한 사건. 물론 결과적으로 이거 우리가 다 극복해냈지만. 근데 이 IMF가 터졌을 때 나는 대학교에 다니고 있었어. 그러니까 아직은 대학을 다니고 있는 상황이었고, 그리고 이때는 내가 ROTC를 하려고 마음먹었던 때야. 그러니까 이제 사실 내 입장에서는 조금 좀 덜 걱정스러웠어. 왜냐면 나는 아직 대학을 다니고 있고 ROTC를 하면서 대학을 끝까지 다녀서 졸업할 거고, 또 이제 그 경우에는 이제 졸업하자마자 장교로 군대 갔다 와야 되니까, 그러니까 내가 완전한 의미의 사회에 나갈 때까지는 시간적인 텀이 많은 거야. 그래서 뉴스를 막 보면 막 난리가 났지만 나는 좀 조금 남의 일 같은 거야. 그러니까 왜냐면 나는 아직 이제 사회 나가려면 몇 년 정도 걸리니까. 근데 내가 이때 이렇게 돌이켜 보면은 이 무렵에 사회에 나간 사람들은 엄청나게 고생했어. 왜냐면은 아예 채용을 안 했거든. 이 시절에 97년, 98년 막 이럴 때는 대학을 졸업하고 사회에 나가면은 이렇게 뭐 사람 뽑는 회사가 아예 없었어. 그러니까 기존 직원도 내보내는 판이었기 때문에. 그러니까 그런 거 들어봤죠.
뉴스 같은 거 들어봤죠. 그래서 내가 이때 어떤 걸 느끼냐면, 그러니까 그 뒤에 나도 이제 직장생활 하면서 이제 이걸 좀 봤는데, 저 97년, 98년에 대학교 졸업반이거나 저 때 사회에 나가신 분들이 지금 와서 생각해 보니까 1990년대 초반 학번들이야. 학번으로 보면 뭐 91, 92, 93 그 정도 학번이라고. 그렇지? 그래서 소위 말하는 이제 80년대 학번인 선배들이 있어. 이분들 일단 다 훌륭하신 분이 맞는데 그분들하고 비교했을 때 1990년대 초반 학번들이 생존력이 장난이 아니야. 그러니까 뭐 1991년, 94년 요 언저리 학번인 분들이 이분들은 사회에 나갈 때 완전 하드코어한 상태로 나간 거야. 그러니까 요 앞에 학번인 분들은 조금 그래도 괜찮을 때 사회에 나가셨는데 이분들은 뭐 아예 뭐 채용이 안 되고 그럴 때 사회에 나갔잖아. 그래서 나는 학번이 약간 D잖아. 여기 요 D잖아 내가. 그래서 내가 이제 그 직장생활 할 때 이분들을 보고 이분들을 보면 이분들은 이제 소위 1980년대 학번이에요. 경쟁력이 더 있어 이쪽이. 그러니까 이분들은 훌륭해, 또 훌륭한 거 맞고 좀 그런 게 있어요. 그래서 좀 차이가 나. 요 앞뒤로 그런 게 있습니다. 어쨌든 그래가지고 1997년에 이렇게 되고 나서 대한민국 이걸 극복해야 되잖아. 그래서 어떻게 했냐면은 경기가 죽으면 안 되잖아. 사람들이 이제 이런 식으로 큰 불황이 터지면 제일 문제가 되는 게 사람들이 소비를 안 하는 거야. 그러면 이제 악순환이 시작돼. 그러니까 돈을 안 쓰기 시작하면은 이게 좋은 것 같지만 누가 돈을 써줘야 물건을 팔고 물건이 팔려야 뭐 사업이 잘 되고 사업이 잘 돼 직원을 뽑고 직원을 뽑아야 월급을 주고 이렇게 되는데 사람들이 심리적으로 크게 위축이 돼서 돈을 서로 안 쓰기 시작하면은 사실 일본에 그런 시기가 한 3년, 30년 있었지. 법을 터뜨려서. 우리도 그렇게 되면 안 되는 거야. 그래서 이 당시 대한민국 정부가 어떤 결정을 했냐면 우리도 일본처럼 잃어버린 30년 이렇게 되면 안 되니까 사람들이 막 소비를 하게 만들어야겠다 해서 한 게 있어. 그게 뭘까? 이때 힌트를 주면 뭘 쉽게 만들게 막 해줬어. 비정규직? 그치. 그거는 이제 이때 많이 생기긴 했지. IMF가 야 니네 너무 정규직 비중이 높고 해고가 어려운 나라니까 비정규직 그치 그거 맞아. 그건 IMF 권고사항을 따라잡으면 그렇게 된 거고 신용카드 들어갔을 거야. 이때 신용카드를 막 엄청 만들고 뭐 대학생들도 신용카드 한 10장씩 만들 수 있고 신용카드를 만들려면 원래 신용심사해야 되냐 그런 것도 거의 생략되고 신용카드 만들면은 막 현금도 몇십만 원씩 막 그 자리에서 주고 TV에서도 막 신용카드 광고가 막 나오고 이랬었다고. 그래서 사람들로 하여금 약간 이렇게 돈 안 쓰고 그러지 말고 막 신용카드 막 긁고 막 소비를 진작시키기 위해서 이렇게 많이 했어요. 근데 이게 뒤에 가서 좀 문제가 됐지. 이제 한 2000년대 초반 정도 문제가 됐는데 이게 하나고 두 번째는 뭐 이제 주택 관련해서 뭐 좀 부동산 규제 같은 것도 좀 많이 풀고 뭐 그런 것도 있어요. 근데 이제 그거는 이제 너무 얘기에 엮여서 빼고 하나 더 있는데 벤처. 이게 있다고. 그러니까 이게 이제 우리랑 관련된 얘기인데 어떻게 했냐면은 그 미국의 실리콘밸리라고 하는 그런 문화는 사실 뭐 거의 한 100년 이전부터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뭐냐면은 이게 미국 사람들이 대학을 졸업하면 좀 안정지향적이고 보수적인 사람들은 이제 뭐 뉴욕 같은 동쪽에 가서 월급 많이 주는 뭐 월스트리트 같은 데서 금융권 같은 데 일을 하고 좀 진취적이고 이런 사람들 서쪽으로 가서 이제 뭐 캘리포니아 실리콘밸리 있는 뭐 그런 쪽에서 뭐 델 컴퓨터라든지 HP라든지 뭐 이런 애플 같은 회사 차리고 막 이런 문화는 옛날부터 있었던 거예요. 그리고
그런 실리콘밸리에서 이제 그런 막 혁신적인 기업들이 막 생기고 얘들이 이제 주식시장에 상장을 할 때 보통 나스닥이라고 하는 이제 주식시장에 상장하고 이제 그런 모델이 있었던 거죠. 그리고 그런 이제 좀 도전적인 회사들이 사업을 한다고 하면은 이제 투자를 해주는 뭐 벤처 캐피탈도 있었고 이제 그런 거를 우리나라 정부가 유심히 보고 한국도 그런 식으로 좀 이렇게 투자 생태계를 활성화시켜서 여기에 돈도 많이 좀 들어오고 뭐 그렇게 해야겠다고 마음 먹은 거야. 그래서 미국의 나스닥을 보고 우리나라에 만든 게 코스닥이야, 코스닥. 이 코스닥은 뭐냐면은 우리가 사실 코스피라고 하는 주식시장이 있어. 근데 코스피는 이제 뭐 예를 들어 삼성전자나 이런 데는 다 코스피가 있지. 근데 여기는 들어가기 조금 약간 메이저 리그야, 그냥. 좀 어렵다고. 그러니까 조금 이제 여기보다는 이제 그 들어가기가 조금 용이한 코스닥 시장을 따로 만들어준 거야. 그리고 요즘 요 밑에는 뭐 코스닥스라는 시장도 있고 막 또 있긴 한데 그래서 이 97년 IMF 터지고 1998년부터 벤처 붐이 막 일어난 거야. 그래가지고 뭐 이제 막 지금 생각해 보면은 뭐 전혀 아무 의미도 없는 아이디어를 막 이렇게 좀 만들어서 투자자들 보여주면 묻지마 투자를 해줬다고 이제. 그래서 이때 어떤 일이 있었냐면 닷컴 버블이 있었지. 닷컴 들어왔죠. 닷컴 버블. 이게 요즘에 AI 뭐 그거랑 좀 비슷해. 근데 사실 내가 어디 가서 난 AI가 버블이라고 말한 적이 없는데 내가 그렇게 말한 걸로 좀 오용한 사람이 이제 있는데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최근에 뭐 AI를 뭐 해보겠다 그러면 와 사람들이 기대해 주는 것처럼 이 닷컴 버블은 뭐냐면 말 그대로 어쩌고 저쩌고 닷컴 이런 웹사이트를 만들면 사람들이 투자해 주는 식이야. 너무 웃기지? 이때 진짜 그랬어. 98년, 99년에는 예를 들어서 뭐 I love 도구닷컴 이런 거 하나 만들면 투자를 받게 됐어. I love 도구닷컴 이런 웹사이트를 하나 만들면 그 I love 도구닷컴이 하는 일은 뭐냐면 뭐 예쁜 강아지 사진을 막 올려주고 그 강아지 사진 살펴보고 거기서 마음 드는 애가 있으면 걔를 딱 클릭하면 뭐 걔를 입양할 수 있고 뭐 그 정도 뭐 완전 지금 생각하면 허접한 아이디어잖아. 그 정도만 해도 몇십억씩 투자를 했었다니까. 이해가 안 되지? 그런 좋은 시절이 언제 있었냐면 98년, 99년, 뭐 2000년까지. 그래서 이런 묻지마 투자를 받은 사람들이 그렇게 투자받은 돈으로 사무실을 주로 어디다 냈냐면 테헤란 뭐 그쪽 저쪽에 냈어. 그러니까 삼성역, 성능역, 역삼역 이쪽. 저 큰 길가 있잖아. 거기에 보통 사무실 왠지 모르겠는데 거기다 사무실 많이 했다고. 이런 분위기가 있었던 거야. 그러니까 IMF가 터졌는데 오히려 이걸 극복하기 위해서 정부에서 막 이렇게 정책적으로 밀어주고 또 이런 데 돈이 많이 몰리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이게 있었고 내가 이제 98년, 99년 무렵에 이제 RTC 시작했단 말이야. 그래서 사실 이제 개인적으로 고민이 된 게 이거 RTC를 계속 하지 말고 두고 이 벤처 붐이 뭐 원체 좋으니까 그때는 그러니까 우리 학교 애들 한 두세 명만 모으고 뭐 대도 않은 아이디어 사업 계획서 한 대여섯 장만 써가면 진짜 투자를 그렇게 해줬다니까 그때는. 질문. 그럼 투자자가 저 아이로브 닷컴에다가 닷컴에다가 투자를 하는데 회수는 어떻게 하는 거예요? 돈 아주 좋은 질문. 비즈니스 모델이. 결론적으로 해소가 보통 안 되는데 이제 그건 뭐냐면은 이제 이렇게 되는 거야. 그러니까 지금도 마찬가지인데 그러니까 투자를 한다는 거는 이제 우리 이렇게 몇 명이 뭐 예를 들어서 ABC 컴퍼니를 하나 만들어. 우리 이제 셋이라고 치고 그래서 지분을 뭐 우리가 30% 뭐 30% 뭐 30% 이렇게 나누겠지. 뭐 그걸 이제 하기 나누고. 그럼 이제 투자를 받는다는 게 무슨 얘기냐면 처음에 이 회사에
기업 가치가 예를 들어서 뭐 10억이야. 그러면은 이 회사 지분 100%가 10억이라는 소리지. 그럼 이 회사 지분 10%는 얼마야? 1억이지. 그러면은 어떤 투자자가 이 회사한테 1억을 줘. 그 1억에 대한 대가를 이 사람한테 이 회사 지분의 10%를 주는 거야. 그럼 이 사람은 10%의 지분을 받았으니까 신났지. 그럼 이 사람의 머릿속에 뭐가 있냐면 지금은 이 회사가 10억인데 5년 뒤, 10년 뒤에는 이 회사가 알리바바처럼 될 거라고 기대한 거야. 근데 만약에 알리바바가 되면 이 회사 기업 가치는 10억이 아니겠지. 10조일 수도 있지, 예를 들어서. 그러면 이 사람이 들고 있는 10%의 가치가 1억에서 뭐 1000억이 된다든지 그런 거 기대하고 투자하는 거야. 그건 지금도 마찬가지야. 근데 문제는 이 회사의 지분 10%가 1억이라고 믿고 투자했는데 이 회사가 망해버리면 어떻게 된다? 빵원이 되는 거지. 그러니까 실제로 벌어지는 일이야. 그러니까 이때는 사람들이 뭐 완전 허접한 아이디어로 어쩌고 저쩌고 닷컴을 하나 만들면 그게 다 막 사업이 잘 되고 뭐 앞으로 기업 가치가 10배, 100배가 될 거라고 다 그렇게 생각했어. 요 근래 AI로 뭐 한다고 하면 그렇게 생각하면 비슷한 거지. 그래서 이때는 어떤 일이 있었냐면 도메인이라고 하잖아, 이거를. 도메인을 이제 이것도 뭐 돈을 내야 우리도 웹 호스팅 그렇게 하잖아. 근데 좀 그럴듯한 이름을 서로 살리느냐고 막 치열했어. 그래가지고 이때 어떤 일이 있었냐면은 코리아닷컴이라고 하는 주소가 있었거든. 이거 막 경매하듯이 가격이 올라가서 이게 어떤 사람이 낙찰 받았는데 정확한 기억 안 나는데 예를 들어 몇십억에 낙찰 받은 거야. 그 지금 생각해보면 코리아닷컴이라는 도메인을 내가 가지고 있어 보니까 무슨 의미가 있어. 요즘 인터넷 주소 치고 들어간 사람이 어딨냐 말이야. 근데 이때는 뭐냐면 코리아닷컴이라고 하는 웹사이트 주소를 내가 가지고 허접한 쇼핑몰 사이트를 만들면 왠지 사람들이 막 들어올 것 같고 뭐 그랬던 거야. 그래서 이해가 안 되는 시절이지. 하여튼 그땐 그랬어. 그래가지고 내 얘기로 다시 돌아오면 고민을 좀 한 거야 내가. 그래서 ROTC를 그만두고 이 시장에 뛰어들면은 나도 투자를 많이 받았겠지. 그리고 그때는 사실 우리 학교 공대에 다니는 사람들이 군복무를 해결하기가 쉬웠어. 병합특례 회사를 가서 한 3년 근무하면 그게 군대로 쳐주니까 뭐 그런 제도는 지금도 있지. 아니면은 뭐 대학원에서 석박사 과정을 할 때 또 그것도 시험을 보긴 해야 되지만 병합특례 이런 거 이제 과정을 시작하면 그냥 대학원 생활 쭉 하면서 군대에 하게 돼. 뭐 이런 게 있었다고. 그래서 사실은 내가 이제 공대를 다니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ROTC를 한다고 하는 게 내 주변에서 되게 의아하게 생각하긴 했었어. 그리고 특히 나는 이제 뭐 계속 얘기하지만 초등학교 때부터 컴퓨터 게임 만들던 사람이기 때문에 코딩을 계속 했던 사람이고 이 시기에도 내가 그래도 내 또래들 중에서는 코딩을 제일이라고 말할 수 없지만 좀 잘하는 편이었고 그래서 그렇게 쉬운 길을 가기 용했는데 고민을 많이 한 끝에 그냥 군대를 갔다 오자 이렇게 된 거야. 군대를 갔다 와서 그때 뭐 기회가 되면 하든 이렇게 됐는데 이제 와서 보니까 내가 이 시기에 사업을 안 한 거는 정말 잘한 일이다. 왜냐면은 내가 만약 ROTC를 그만두고 98년, 99년 요 무렵에 친구들 몇 명 모아서 이런 허접한 사이트를 하나 만들어서 몇십억 투자를 받았으면 어떻게 됐을 것 같아? 10중 8구 많이 괜찮아. 훨씬 그러니까 그치. 그러니까 망한 게 문제가 아니고 되게 높이까지 올라갔다가 빵 떨어졌겠지. 그러니까 2층에서 떨어지면 발목 정도 삐지만 10층에서 떨어지면 돌아가시면. 그러니까 내가 능력도 없고 경험도 없는데 이때 그런 큰 돈을 막 받고 이랬으면은 사람이 막 허파에 바람이 들어가지고 여러 가지 면에서 문제가 됐을 거야. 그래가지고 내가 일단 군대 갔어. 군대 갔는데 이때 그 내 지인들이 이제 내가 이제 군생활 거의 이제 제대를 앞둔 고무렵에 날 찾아와가지고 같이 사업을 해보자. 이렇게 얘기를 한 거야. 그래서 나는 원래 군대 갔다 와서 석사는 우리 학교에서 마치고 박사를 뭐 독일이나 이런 데 가서 이제 행정학 쪽 공부해서 돌아와서 뭐 기회가 되면 교수를 하고 아니면
뭐 행정학 쪽 계속 연구를 하고 막 이런 게 내 플랜이었는데 이제 그렇게 또 찾아와주는 지인들이 있으면 고맙기도 하고 그래서 내가 이제 일단 난 제대하고 대학원에는 갈 생각이고 이제 가기로 진로는 정해져 있었으니까 대학원 생활해도 뭐 저녁이나 주말에는 내가 시간이 될 테니까 그럼 너네들 사업하는 걸 도와주겠다 이런 식으로 해서 2002년 2월에 이제 내가 군대를 제대하는 무렵에 난 이제 대학원 생활이 이제 시작된 거고 창업을 했지. 이때 코로소프트. 그때는 주자가 앞에 있었어. 지금은 토로소프트가 주자가 뒤에 있잖아. 일부러 그렇게 한 거야. 뭐라도 다르게 해야 되니까. 그래서 내가 2002년 2년부터 2004년 2월까지는 이제 대학원을 다니었고 이 회사를 하는 게 병행이 되다가 이때는 이제 내가 박사과정 들어가는 거 포기하고 이제 2005년 연말까지는 이제 여기에 전념한 거지. 이렇게 했는데 이때 사실 돌이켜 보면 우리가 잘못한 게 뭐냐면 뭔가 해결하고자 하는 문제가 있고 뭐 하고 싶은 뭐가 있는 상태에서 창업을 했어야 되는데 거꾸로였어. 일단 창업부터. 그렇지. 사실 요즘에는 그런 사람들 많아. 그러니까 사업을 일단 해보자. 이건 안 된다는 거야.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내가 뭐 세계 최고의 커피를 만들고 싶든, 내가 생각해보니까 어떤 사람들이 뭐 어떤 문제를 겪고 있으니까 내가 그걸 좀 해결해 줘야겠다. 뭐 그런 생각으로 창업을 해야지. 그냥 회사부터 만들고 보자라는 거는 사실 그랬어. 그리고 사실 그때는 우리만 그런 게 아니고 다 그런 분위기였어. 그러니까 일단 회사를 만들어 놓고 뭐라도 하자 이런 분위기였다고. 근데 웃긴 건 뭐냐면 2002년 2월 달에 회사를 만들고 보니까 그때는 나는 몰랐는데 이미 벤처 거품이 꺼지기 시작할 때였다고. 그러니까 98년, 99년에 벤처 거품의 최절정기였고 2000년, 2001년을 넘어가면서 이미 코스닥 시장이 주가가 10분의 1로 떨어지고 막 이제 투자 생태계도 박살나고 한 게 이때야. 근데 나는 이 직전까지 군대에 있었기 때문에 물론 휴가 나올 때마다 사람들 얘기도 듣고 뭐 뉴스도 보고 인터넷도 보고 하지만 감이 떨어지잖아. 그러니까 이제 와서 보면은 이때는 창업하면 안 되는 시기야. 근데 그런 걸 몰랐어. 그래가지고 내가 이제 첫 번째는 잘못한 거는 하고 싶은 일이 있고 뚜렷하게 풀고 싶은 문제가 있을 때 창업해야 되는데 일단 창업을 하고 보자라는 식으로 한 건 잘못이고 그 다음에 두 번째 잘못한 거는 거시경제를 너무 생각 안 하고 일을 벌였다는 거지. 그래서 지금은 내가 거시경제에 대해서도 관심을 많이 갖고 공부를 많이 하거든.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내가 여러 번 하는 얘기지만 우리가 붕어빵을 팔려고 마음 먹었을 때 붕어빵을 지금 팔면 되지. 겨울이니까. 그럼 사람들이 사주겠지. 근데 6월달, 7월달에 붕어빵을 팔면은 아무도 안 먹겠지. 그러니까 그런 거시경제 흐름 속에 우리 사업이 있는 거거든. 근데 예전에는 좀 그런 걸 생각을 못했어. 그게 내가 두 번째 잘못한 거고 세 번째로 우리가 잘못한 건 뭐냐면 그러니까 2002년 2월에 회사를 만들고 여러 명이 모여가지고 뭐 약간 어떤 분위기였냐면 우리 어렸을 때 친구 집에 놀러 가서 그런 거 한 적 있잖아. 야 우리 뭐하고 놀까 막 그런 거 있잖아. 일단 모이고 나서 무슨 계획이 있어서 모인 게 아니고 일단 모이고 나서 야 우리 뭐하고 놀까 약간 그런 분위기. 그러니까 사업을 하겠다고 모여놓고 솔직하게 그랬어. 그러니까 우리 뭐 할까 약간 이런 분위기였다. 근데 처음 그 2002년부터 2003년 연말 요 정도 2년은 회사가 어떻게 올라갔냐면 이것저것 돈 되는 일을 좀 막 했지. 그러니까 우리한테 일을 의뢰하는 사람들이 있었어. 근데 그게 지금 생각해보면 금액이 크지는 않았지만 뭐 몇백만 원, 뭐 몇천만 원 이런 식의 개발 의뢰들이 있었다고. 그래서 그런 일을 이제 우리가 하면서 2년을 보냈어. 그랬더니 회사가 돌아오는 가. 그리고 우리가 뭐 막 회사가 월급을 막 서로 많이 주고 뭐 비싼 사무실 쓰고 그런 상황이 아니었으니까
그렇게도 유지는 되는데 딱 요쯤 돼서 우리가 이제 어떤 생각을 했냐면 이런 식으로 계속 외주만 해가지고는 회사가 천년만년 가도 계속 이러고 있을 것 같은 거야. 그게 첫 번째 문제였고 두 번째는 나를 포함해서 전부 다 회사에 전념하는 상황이 아니었어. 이게 되게 말이 웃긴데 나도 이미 대학원을 다니면서 발 하나 걸쳐놓은 거고 다른 지인도 마찬가지로 대학원을 다니면서 발을 걸친 상황이고 다른 사람들은 다 무슨 회사를 다니면서 지금 생각 너무 이해가 안 되는데 거기 퇴근하고 저녁에 이 사무실 와서 막 얘기만 실컷하다 가고 뭐 서로 다 그러니까 어떤 느낌이었냐면 여기 돌아가는 걸 보고 좀 잘 될 것 같으면 그때 내가 다 정리하고 들어오겠다. 그러니까 이런 식이었으니까 제대로 될 리가 없잖아. 그래서 내가 그때 뭐라고 주장했냐면 이런 식으로 가면 우리가 세월만 낭비하니 지금 대학원을 다니고 있든 어디 직장생활을 하고 있든 그걸 다 정리하고 여기에 전념하자고 해야 된다고 내가 주장을 했고 거기에 응한 사람이 몇 명 안 돼. 그래서 사실은 본격적으로 이제 어디 발거쳐 놓은 거 다 정리하고 여기 전념한 거는 여기 한 2년이지. 근데 이 2년 동안 좀 우리가 생각을 바꿨어. 그러니까 이 2년 동안은 우리가 당장에 돈이 되는 외주 개발을 하면서 먹고 살았던 거잖아. 근데 이 2년 동안에 우리가 이거 하지 말자. 우리가 자체 서비스를 만들어야 회사가 미래가 있다. 그래서 여러 가지를 했는데 그 중에 두 개가 뭐다? 2004년에 인터넷 배달 음식 주문 서비스. 이게 지금의 요구랑 똑같은 거지. 이거를 한 6개월 했었다고. 특허 출원도 했었고. 그 다음에 2005년에는 모바일 기업. 이게 지금의 SNS야. 하려고 하는 내용이 페북하고 상당히 비슷해. 이거를 2004년에 했고 이걸 2005년에 했어. 특허 출원도 했고 돈 들여서 실제로 만들기도 했어. 그치? 자, 근데 그러면 이게 몇 번째 잘못한 거야? 잘못한 게 많은데 세 번째, 네 번째. 이 잘못한 게 또 뭐냐? 앞에 2년은 돈 되는 것만 하고 뒤에 2년은 돈 되는 걸 아예 안 하고 자체 서비스만 만든 거야. 근데 이 2년 동안 이렇게 하려고 우리가 요 무렵에 엔젤 투자를 좀 받긴 했어. 근데 그거 금방 쓰지. 그러니까 이쯤 되니까 이제 돈이 다 바닥이 났고. 그래서 지나고 보니까 이 두 개를 병행했어야 된다는 거야. 그러니까 지금 우리 회사가 그러고 있잖아요. 회사가 수익을 낼 수 있는 프로젝트도 하고 자체 서비스도 하고 믹스가 뭐 7대3이기도 하고 6대4기도 하고 뭐 그때그때 다르지만 그러니까 이때는 앞에 2년은 돈 되는 것만 해버리고 뒤에 2년은 이제 미래를 위해서 우리가 투자하는 것만 해보고 이러니까 회사가 존속이 안 되는 거야. 이것도 잘못한 부분이고. 자, 어쨌든 이 시점이 왔어. 이렇게 쭉 와가지고. 자, 드디어 20년도는 왔는데 이제 이 무렵이 되니까 2005년 12월 말이 되니까 내가 좀 정신적으로 지친 것도 있지만 더 큰 문제는 능력의 한계를 절감했어. 그러니까 이렇게 내가 뭔가 계속 이렇게 사업을 하는 거를 힘든 게 문제가 아니고 그때는 오히려 젊었을 때니까 힘든지도 몰랐어. 그러니까 경제적으로도 어려웠지만 그런 거는 오히려 몰랐는데 내가 능력이 안 된다. 그런 생각을 했고 그래서 내가 사회생활을 좀 제대로 하면서 특히 직장생활을 하면서 좀 많은 걸 배워야겠다 이런 생각을 했어. 그래서 내가 이 무렵에 사업을 그만해야 된다고 결단한 것 자체는 지금 생각해도 잘한 것 같아요. 잘한 것 같아요. 근데 이 부분에서 이제 두 가지가 있는데 그래도 하나는 잘했다고 생각한 건 뭐냐면 2005년 연말에 회사를 접어야겠다고 마음먹고 그 다음에 어떤 선택이 이제 나한테 놓여졌냐면 그러니까 빚이 있었을 거 아니야.
근데 이제 다행히 개인적으로 빌린 빚은 그렇게 많지 않고 뭐 은행 대출이라든지 기술신용보증기금 통해서 받던 정책자금 대출이나 이런 게 좀 많이 있었는데 내가 그때 만약에 파산을 했으면 그걸 다 피할 수가 있었어. 그런 빚들 뭐 아니면 뭐 이렇게 뭐 여러 가지 뭐 세금이라든지 내야 될 돈들이 많았는데 많은 고민 끝에 파산을 안 하고 시간이 좀 걸리겠지만 내가 다 노력해서 갚자라는 결론을 내렸고 실제로 그걸 다 갚는데 6년이 걸렸어요. 근데 이 6년 동안은 내가 직장 생활을 하면서 빚을 갚았기 때문에 되게 오래 걸린 거야. 근데 내가 사업을 했던 4년보다 이 빚을 갚는 6년 동안 배운 게 훨씬 더 많아요. 그리고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내가 이 사업 실패를 하고 나서 책임을 회피하지 않고 내가 끝까지 다 책임을 졌잖아. 그러면서 내가 나 자신을 많이 되돌아봤고 나 반성도 많이 하고 좀 생각을 고쳐야 된다는 생각도 많이 했고 그래서 결과적으로 그런 뭐 1년의 과정에서 내가 술도 완전히 끊을 수 있었던 거고 이제 그건 이제 눈에 보이는 변화 중에 하나일 뿐이지. 그래서 이제 무슨 얘기를 하고 싶냐면 이건데 우리 같이 여기 있는 분들 다 마찬가지지만 뭐 하다 보면 뜻대로 안 될 수가 있어. 프로젝트도 그렇고 그렇지? 근데 그 다음에는 이제 내가 사람들을 보면 나도 그렇지만 그 결과에 대한 책임을 회피하는 사람이 있고 그 결과에 대한 책임을 지는 사람이 있어. 여기서 책임을 진다, 책임을 회피한다는 건 뭐 금전적으로 내가 손해를 보는 이런 의미가 아니고 뭐 그런 게 아니고 이렇게 좀 결과가 나쁜 거에 원인이 나한테 있다 라고 생각하고 그러니까 책임을 진다는 거는 타인이 그 사람한테 뭐라고 하는 그게 문제가 아니고 스스로 원인을 스스로한테 찾고 이걸 벌어진 결과에 대해서 뒷감당을 하고 원인을 자기한테 찾고 또 다음에는 좀 다르게 하려고 애쓰고 하는 그런 일련의 가진 책임이야. 책임을 지는 사람만이 발전한다. 이게 되는 거야. 그러니까 이건 앞으로도 맞죠. 왜 그러냐면은 이때 이런 일이 벌어졌는데 이 4년 동안 나 말고도 여기에 참여한 사람들이 많았을 거 아니야. 그렇지? 근데 나는 가장 큰 책임을 졌고 그때 참여한 사람 중에 다른 사람들은 정도의 차이가 물론 있을 거야. 근데 내가 20년 뒤에 다시 이렇게 지나고 보니까 이 결과에 대한 책임을 사실상 안 진 사람들은 하나도 바뀐 게 없어. 하나도 발전한 게 없고. 그때랑 똑같은 행동을 또 하는 걸 내가 보고 이 책임을 진다는 게 바보 같은 행동이 아니고 그걸 매개로 본인이 발전할 수 있는 그 과정은 엄청 고통스럽지만 엄청난 어떤 기회다라고 생각하는 거야. 그래서 내가 이 일을 겪고 나서 이제 흑자는 이 사업 실패의 결과를 오로지 다 뒤집어 쓰고 막 다 책임지고 하니까 이게 너무 힘드니까 다음에 비슷한 일이 있으면 막 머리를 짱구로 굴려서 책임을 어떻게든 안 지려고 하고 피하려고 하지 않을까라고 나를 생각할 수 있는데 오히려 생각이 바뀐 거야. 아니다. 일단은 이렇게 결과가 나빠지지 않도록 하는 게 우선이고 결과가 나쁘다고 하면 그거에 대한 책임을 회피하지 않고 져야 된다라고 난 생각해. 왜냐면 그래야 내가 발전할 수 있고 그래야 내가 다음에 더 잘할 수 있으니까. 이거는 내가 20년 전에도 잘했다고 생각하는 부분이고 지금 이 시점에도 그렇게 생각해. 그러니까 지금 2025년 연말인 이 시점을 기준으로 우리 회사의 상황 관련된 모든 책임에 대해서 내가 회피할 생각이 없어. 회피할 생각이 없고 그건 계속 얘기해서 알죠. 자, 두 번째, 이게 사실 오늘 하려는 얘기의 핵심이야. 내가 잘못한 게 있어, 20년 전에. 그 잘못한 부분을 내가 떠올리면서 지금은 그렇게 안 하겠다. 자, 그 잘못한 게 뭐냐면 2005년 연말에 내가 사업을 정리하려고 마음먹은 것 자체는 좋은 결정이었어. 내가 능력이 부족한 게 사실이니까. 그리고 내가 직장 생활을 10년 해보니까 진짜 부족하더라고. 그리고 사실 최근에
대학 졸업하자마자 창업을 하는 거를 이렇게 유도하고 권하는 사회적 분위기가 있으면 난 그게 대단히 잘못됐다고 생각해. 직장 생활도 안 해보고 창업을 하는 건 말이 안 되는 거야, 그거는. 뭐 스티븐 잡스나 빌 게이츠는 천재들이고 이 사람들은 그 사람들 사례를 가지고 일반하면 안 되고 자기가 월급을 받아보지도 않은 사람이 월급을 주는 일을 할 수가 없어. 그건 말이 안 되는 거야. 그래서 내가 직장생활 10년 하면서 와 내가 정말 아무것도 준비가 안 돼 있는데 무슨 생각으로 이때 창업을 했냐 이런 생각도 많이 했는데 2005년 연말에 사업을 정리하고 내가 월급을 받고 일하는 그런 직장생활을 한 결정 자체는 잘한 결정인데 내가 뭘 잘못했냐면 이거야. 내가 어쨌든 어려서부터 컴퓨터 프로그래밍을 하고 사업도 IT 쪽으로 했잖아. 그렇죠? 그러면 내가 직장 생활을 해도 IT 분야로 갔어요. 이걸 잘못해. 무슨 얘기냐면 IT가 너무 힘든 거야. 그리고 두 번 다시 쳐다도 보기 싫은 거야 내가. 그럴 만도 했어 사실. 그래서 내가 이 사업을 정리하니 많이 한 이 2005년에 어떤 일이 있었냐면 IT가 너무 힘들어 보이고 돈도 안 되는 것 같고 이러니까 뜬금없이 족발 프랜차이즈 본사를 만들겠다고 막 공부도 하고 지금 생각하면 너무 얼척하는데 그 당시 일본에서 유행하던 카스피 요거트균을 들여와서 카스피 요거트균하고 모짜렐라 뭐 샌드위치를 뭐 테이크아웃으로 파는 그런 프랜차이즈를 만들겠다고 막 사업 준비도 하고 막 이게 그렇게 옆길로 샌 거야 내가. 옆길로 새다가 에이 사업은 내가 할 능력이 안 된다. 직장생활 하자 해서 어디를 갔냐면은 내가 그때 그래도 막 책을 좀 찾아서 공부를 했어. 우리나라에서 그 50년 이상 연속적으로 흑자를 낸 기업이 있는 업종이 딱 두 개더라고. 하나가 제약업이고 약을 파는 병원 같은 데 공급하는 두 번째가 케이블 제조업이야. 그래서 내가 제약업 쪽은 내가 잘 모르고 그렇다고 케이블 제조업 내가 아는 건 아니지만 케이블 제조업 저쪽은 좀 안정적인 비즈니스니까 내가 저기서 일도 배우고 좀 그러겠다 싶어서 그런 마음을 먹었는데 마침 그쪽에 좀 기회가 있어서 케이블 회사를 갔어. 그치? 케이블 제조회사. 그 다음에도 또 케이블 제조회사를 갔지. 그 다음에 건설회사를 갔지. 이걸 잘못했다. 자, 무슨 소리냐. 축구 선수로서 내 뜻대로 커리어가 이렇게 안 된다고 해도 거기서 승부를 봐야 되는데 양궁 뜬다더라 해서 양궁을 한 꼴인 거야. 내가 직장 생활 하더라도 계속 IT 회사를 갔으면 좀 더 많이 달랐을 것 같아. 그래서 나는 IT는 두 번 다시 하기 싫어서 여기를 갔는데 여기에서 내가 전략기 팀에 있다가 신사업 팀에 갔고 또 여기에서는 경영혁신에 해당하는 그런 일 하다가 여기를 갔더니 결국은 나한테 IT를 시키더라고. 그래서 결국은 IT를 다시 하는 거죠. 그러니까 마침 뭐 내가 그쪽을 믿지는 않지만 뭐 이렇게 신기가 있는 사람들이 무당을 안 하려고 막 몇십 년 동안 도망다니다 결국 무당을 하는 것처럼 내가 IT가 싫어서 뜬금없이 제조회사 건설회사를 다녔는데 결국은 IT라는 거예요. 그래서 무슨 얘기를 하고 싶은 거냐면 본업이라는 게 있다고. 그리고 그 조직의 그 개인의 주력 분야가 있단 말이지. 거기서 어려움에 봉착했다고 해서 쉬워 보이는 딴 데로 도망가면 안 된다는 얘기야. 내가 이때 사업 실패의 결과를 끝까지 책임진 거는 잘했어. 그리고 사업을 내가 능력이 안 되는 건 맞았으니까 그만둔 것도 잘했단 말이야. 지금은 다르지. 지금은 내가 사회생활도 충분했고 직장생활도 할 만큼 했으니까 내가 그때와는 다르게 능력이 있지. 그러니까 부족하긴 하지만. 자, 그래서 내가 20년을 떠오르면서 무슨 생각을 하냐면 지금 우리가 AI가 우리 본업이잖아. 기술적으로. 맞죠? 기술적으로는 우리 본업은 AI고 우리가 도메인으로 보면 스포츠 분야가 현재 우리 도메인이야. 근데 사업이 만만치 않잖아.
옆길로 새면 안 된다. 우리가 어떻게든 이 AI라고 하는 기술에서 승부를 봐야 되고, 그 다음에 우리가 스포츠 분야에서 사업을 하기로 마음을 먹었기 때문에 거기서 승부를 봐야 된다. 20년 전에 나처럼 IT가 어렵고 힘들고 하니까 뜬금없이 제주에서 건설회사 가다가 결국 다 IT로 오면, 이 10년 동안 내 주변에 보니까 계속 IT 한우물을 판 친구들은 대부분 엄청 잘 돼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내가 도망갔다가 다시 돌아오는 동안 시간을 엄청 까먹었는데, 이 얘기인 거야. 우리 얘기로 돌아오면, 자, 그리고 2006년부터 어떤 일이 있었냐면, 2006년, 2007년, 2008년, 2009년에 IT 분야에서 이제 IT가 돈이 안 되니까 막 이제 컴퓨터공학과도 미달 사태 나고, 이때 개발자들 다 막 해고되고, 뭐 개발자들 취업 안 되고, 이게 이때야. 지금 개발자 안 뽑고 하는 거랑 딱 똑같다고. 근데 그런 거 개의치 않고 소신껏 계속 IT를 한 이 시기에, 언제까지? 2010년까지. 이 시기에 계속 IT 한우물 판 개개인들이 커리어적으로 상당한 위치에 가 있고, 그때 꾸준히 그 일을 했던 회사들이 우리가 아는 아마존이고 구글이고 그런 쟁쟁한 IT 회사들은 다 이때 한우물을 제대로 파내거든요. 자, 그럼 이제 우리 얘기 돌아올게. 이제 마무리할게. 그럼 우리 2025년에 우리가 겪고 있는 이 상황이 2005년하고 상당히 비슷하고, 그때 벤처 투자 생태계가 망가진 거랑 지금 스타트업 투자 생태계가 망가진 거랑 비슷해. 그리고 그때 막 개발자들 많이 뽑았다가 이제 개발자가 필요 없다고 막 다 내보내고, 개발자들은 막 취업이 안 되고 한 그 2006년과 2026년이 또 비슷하다고. 그러니까 공통점이 많아. 근데 그때도 그때 나처럼 IT 분야가 어려우니까 옆길로 샜던 사람들보다는 그냥 그거를 계속 꾸준히 한 개인이, 회사들이 결국은 다 높은 위치까지 간 것처럼 앞으로 우리도, 그러니까 사실 내가 이렇게 얘기하고 보니까 별 대단한 비법이 아니잖아, 그렇지? 뭐 뻔한 얘기처럼 들을 수 있지만 그 뻔한 거에 답이 있다는 거야. 그러니까 우리가 20년 전에 나처럼 쉬워 보이는 다른 분야를 옆길로 새지 말고 우리 본업에 더 전념해서 쭉 가자는 거예요. 그리고 작년, 올해 이 사이에 우리 업계가 많이 얼어졌기 때문에 경쟁사들이 많이 없어졌어요. 많이 없어졌고, 그건 알죠. 그러니까 우리가 어떻게 보면 옥석이 가려지는 과정 중에 지금 버티고 있는 거고, 이 무렵에 그러니까 그냥 닷컴만 차리면 투자해주던 그런 회사 시기, 우리가 3, 4년 전에 AI 한다고 하면 막 투자해주던 그런 시기랑 비슷하다고. 그러다가 2002년, 3년, 4년, 5년 오면서 다 걸러졌잖아. 지금 작년, 올해 또 비슷한 거고. 그리고 2006년부터 계속 소식껏 그 길을 가는 회사들이 페이스북이 된 거고, 인스타그램이 된 거고, 이런 것처럼 2026년부터 앞으로 5년도 그렇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정리를 하면, 이제 20년 전에 나처럼 지금의 나는 벌어진 결과에 대한 책임을 회피하지 않고 다지겠다. 그걸 다짐한다. 1번. 2번. 하지만 20년 전에 나처럼 다른 분야로 도망가지는 않을 것이다. 여기서 승부를 보겠다. 그거 앞에 거는 똑같이 하겠지만 뒤에 거는 다르게 하겠다. 이제 이렇게 마무리를 하고, 이제 내 미션은 최대한 빠른 시점에 가시적인 성과를 빨리 만들어내야 되고, 그렇죠? 이렇게 뭐 무한정 장기전으로 가면 안 되니까. 근데 뭐 여러 가지 지금 도모하고 있는 일들이 있기 때문에 해가 바뀌면 상당히 빠른 시점에 우리가 좀 작은 승리를, 가시적인 성취를 분명히 만들어낼 수 있을 거예요. 그렇게 되면 우리 스스로 이 길이 맞다는 확신을 더 할 수 있는 거고. 자, 그렇습니다. 그래서 2025년을 마무리하는 이 순간에 이제 이런 식으로 좀 되돌아봤고요. 이거 뭐 우리가 항상 하던 얘기가 다 아시는 얘기인데,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컴퓨터 게임을 하다 보면 이런 거 있잖아. 특히 롤플레잉 게임 같은 경우에 하다 보면 이제 망한 거야. 그거 어떻게 하지? 처음부터 다시 하지. 근데 우리 인생은 그렇게 할 수가 없어. 이번 산 망했다가 죽었다가 다시 차릴 수 있는 게 아니잖아. 근데 비슷한 효과를 볼 수 있는 게 있어. 올해 1년은 망한 것 같으면 오케이. 올해는 오늘 끝나. 어? 내년에 1월 1일이 되면 게임으로 치면 다시 시작하는 효과를 볼 수 있는 거잖아. 어? 그렇게 뭔가 새로 시작되는 그 효과를 누리면 돼. 그래서 그렇게 할 수 있는 시기에 내일이니까 내일부터는 뭐 이런 걸 좀 참고해서 우리가 도망가지 말고, 그러니까 요즘에 내가 꽂힌 말이 그건데 도망친 곳에는 낙원이 없다. 도망쳐봐야 거기 가서 똑같은 문제를 또 겪게 돼 있어. 그러니까 우리 도망치지 말고 같이 힘을 합쳐서 맞서 싸워서 해냅시다. 자, 그럼 오늘은 이걸로 마무리를 하겠습니다.